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죠. 그럼 어떻게 저 특검 거부권 막을 겁니까? 거부권으로 막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에 108석 가지고 과연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못 막습니까? 지금 뭐 8명 이탈시킬 생각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단합해서요. 말 이상하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자, 다음 흥분하지 질문하겠습니다. 제 마시고요. 주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당내 지자체장 또는 후보들 많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주요 당직자들까지도 소통을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의 문자만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김경률, 라든지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 자, 우리 매우 활발하다는 말씀 제 근거는 질문이 어디서 아직 안 나온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예. 그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신영복 본거지 시도-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학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이런 분들과 지금 여러분들 그 뭐 팬덤이라고 보면요. 여기에는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문파들 아이들까지 저랑 소통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묻겠습니다. 하시면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이모부님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모부, 자, 저는 답변을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수 퍼뜨리고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이 한동훈 이 후보가 당내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보수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과연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가? 김경률이나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원 후보님? 소통했죠. 소통하잖아요, 본인이. 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깊이와 이게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웃을 일 없는 요즘 우리를 즐겁게 해준 어제 벌어진 국힘당 봉숭아학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막 던지는 원희룡과 이에 휘말려 발끈하는 한동훈. 이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들 중 3명의 공통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이었는데요. 2명은 검사, 1명은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마한 걸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일,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 MBS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6%로 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던 4월 3주차 조사와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8%, 잘하는 편이다 19%, 잘못하는 편이다 2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름무응답은 8%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는 평가는 30%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무려 64%로 나타났는데요. 6월 2주차와 비교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신뢰한다 9%, 신뢰하는 편이다 21%,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2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0% 등이었는데요. M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48.56%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2년여 만에 이에 절반도 안 되는 22%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지지율 수치는 박근혜 씨가 탄핵될 당시 지지율 2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가 아마도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못하는 대통령이라니 참담합니다. 자진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끌어내려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힌 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모든 문화 콘텐츠를 가르마 타듯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신박한 논리를 가진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이 해괴한 논리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눈에는 파란색과 빨간색만 존재합니다. 영화 기생충, 암살, 베테랑, 택시 운전사,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1000만 관객을 넘은 대히트작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좌파 영화라고 지목했던 작품들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봤는데 저는 좌파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갈라치고 연예인을 갈라치는 기준이 뭘까요? 전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10일 MBC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재작년 12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한 원외 보수정당 행사의 강연자로 나섰는데 언론 노조를 비판하던 이 후보자는 대뜸 문화계를 겨냥해 좌파 우파 편가르기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그가 좌파로 낙인 찍은 영화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와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암살, 또 재벌가의 비리에 맞선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베테랑 등이었는데요. 또 우파 영화로는 한국전쟁의 비극이 담긴 태극기 휘날리며와 개발시대 현대사를 조명한 국제시장 등이 꼽혔습니다. 모두 흥행작들로 평가됐지만 어떤 근거로 이들 영화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댔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계, 연예인까지 언급을 시작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문화예술인에게도 색깔론을 들이밀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 목소리로 출연한 이력을, 문소리 씨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동료를 애도하며 했던 발언이 좌파의 근거였는데요. 반면 우파로 소개된 연예인들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명단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마쿠를 파헤친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의 역사공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이 작용화됐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일은 이 후보자가 좌파 영화라고 지목한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과 우파 영화라고 지목한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배우 황정민 씨로 동일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황정민 씨는 좌파 배우일까요? 아니면 우파 배우일까요? 논리도 근거도 아무런 취향도 일관성이 없는 이 황당한 편가르기,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고 후보로 앉아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치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텐데요. 바로 가차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묻고 따질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기자는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사로 써야 한다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접 취재 현장을 누비며 보도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오보 및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언론인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있는 글입니다. 이진숙 내정자가 2022년도에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갔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1,300만 관객이 봤습니다. 택시 운전사 1,200만 관객이 봤습니다. 암살 1,200만 명입니다. 변호인 1,100만입니다. 설국 열차 900만 명이 국민이 봤습니다. 기생충은 1,000만 명이 봤습니다. JSA 500만이 봤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500만입니다. 괴물 1,300만입니다. 이 영화를 좌파 영화로 낙인 찍은 사람이 바로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우파 영화라고 국제영화,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이 영화를 우파 영화라고 규정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합니다. 1년 동안 이동관 도망갔고 김홍일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이진숙 내정자를 어떻게 인사청문회 하라는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답해야 됩니다. 똑같은 세계관과 이 영화에 대해서 좌파 영화라고 낙인 찍고 그것에 동조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진숙을 내정하신 겁니까? 만약에 이것에 동의를 했다면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자유총연맹 토론회에 가서 공영방송 수장이 중립적 인사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너진 공영언론, 기울어진 문화권력 지평을 바로 세울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중도적이다, 중립적이다, 신사하다, 점잖다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민노총하고 싸울 사람, 끝까지 버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책임질 수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한 가지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5.18에 관련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말과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내정을 처리하십시오. 미국에서도 저희 최혜병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냈던 거 맥락으로 본다면 몰랐다면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용산 인사 검증 실패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 그것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허가 재승인을 결정한 자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철퇴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내정했을 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전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야지만 더 이상 망신을 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자면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시나리오대로 MBC 민영화를 추진하다 발각한 사실이 있고요. 170일간 노조 파업 때 직원 사찰용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설치해서 2016년도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내정 철회하십시오. 혈세 낭비 그만하시고요. 인물이 없다면 그냥 비워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